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 2021 기초 완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선택 툴이 갖는 의미와 선택 툴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한다면 이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포토샵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눕기란 작업 많이 들어보셨죠? 이 눕기 작업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합성을 한다든지 어디에 뭔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모든 작업들은 선택을 했을 때 할 수가 있는 작업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옆에 또 하나 옮겨 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많이 쓰이죠, 포토샵으로. 자, 그러면 이 사과를 움직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툴을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대충 선택은 하지는 않지만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적당하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마치 두 개가 있던 사과를 세 개가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 툴들에 보면 선택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선택이고요. 이것도 선택이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스크도 일종의 선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만 잘 여러분이 익혀두셔도 쓰시는 데는 별다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리버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 파일을 열었죠. 연 다음에 지금 여기를 선택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처음에 이 파일을 열어서 움직인 후에 저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처음에 연 상태에서 이 사과를 여기다 움직였어요. 아직까지는 저장이 된 상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때는 파일에 가셔서 리버트 주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상태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올렸던 거는 없어지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마지막 저장된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파일의 리버트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 우선 원 선택 툴이 되겠어요. 이 원 선택 툴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손을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원이 이렇게도 그려지고요. 이렇게도 그려져요. 자,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나는 정원을 그리고 싶은 거죠. 나는 이런 찌그러진 타원형이 아니고요. 정원을 그리려고 그래요.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 Shift 키 눌러줍니다. 자,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원이 나오죠. 자, 지금 마우스에 손을 띈 상태가 아닙니다. 마우스도 누르고 있고 Shift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을 가지고 뭘 할까요? 자, 이것은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선택. 그 다음, 이 선택한 구역을 움직이고 싶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어딘가 딴 데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선택 툴, 셀렉션 툴 옆에 보면 무브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지금 영문 포토샵으로 하고 있죠? 한글 포토샵도 있어요. 문제는 한글 포토샵을 쓰시면 영문은 아예 손도 못 대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한글에 최적화가 된 게 아니죠. 영문에 최적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면 정말 이상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이동 툴이라든지 선택 툴 이런 것들은 뭐 별다로 이상한 게 없지만 자, 여기 보면 메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한글로 배우신 분들은 영문에 적응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영문을 배우신 분들은 대충 한글 봐도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영문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죠?
어떤 상황에서 작업을 하게 될지,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죠? 외국으로 진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포토샵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단어를 전부 다 새로 익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완전히 낭비죠. 그러니까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한글보다는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은 이 메뉴들이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토샵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영문으로 된 기능들을 익혔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프리미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아주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로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영어로는 아예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신없죠.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 보다 보면 눈에 익으면 다 압니다. 뭐 저라고 영어를 잘하겠어요? 아니죠. 저도 영어 잘 못해요. 하지만 이걸 하도 보니까 나중에는 뭐 뭐면 뭐라고 금방 아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리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꾸준히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무브 툴, 이동 툴이에요. 이것은 선택한 구역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 안쪽에 툴을 가져가게 되면 바뀌어요. 여기와 여기와 바뀌죠. 자, 바깥은 십자의 화살표가 붙은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가위는 뭐죠? 자르는 거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잘려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금방 한 명령 취소, 컨트롤 Z 하게 되면 금방 한 명령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선택 툴은 선택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번 클릭했던 거 없어지죠. 클릭, 클릭, 클릭. 어때요? 자, 새로 클릭한 게 먼저 번 클릭한 거는 없애고 자기가 선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 선택 툴 십자 표시를 선택한 구역 안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화살표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뭘 움직일까요? 선택한 구역만 움직여요. 자, 요 구역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 툴은 뭐죠? 선택한 구역에 그림을 띄워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선택 툴은 선택한 그 선택 구역 자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택 툴은 선택에만 관여하고 여기 있는 이동 툴은 이 사진에 있는 물체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동 툴은 단축키 V입니다. 이 이동 툴이 여기 있는 손바닥 돋보기 툴과 더불어서 많이 쓰이는 삼총사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이거와 이거는 정말 많이 쓰여요. 작업을 좀 하면 뭐 거의 뭐 몇천 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어떤 툴을 선택하든지 간에 V만 누르게 되면 이동 툴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선택 툴은 잘 안 써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필요할 때마다 툴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거는 외우세요. 무조건. 자, V. 그렇죠? 자, 요거는 뭐였죠? 손바닥 툴은 스페이스. 자, 요건 뭐였어요? Z. 자, 요거 세 개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이 선택 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각형과 원입니다. 자, 이 사각형 선택 툴은 말 그대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여기 있는 원은 원을 선택해요. 자, 지금 이거 툴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이 툴은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여요. 그죠? 이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부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런 거는 화살표 없죠? 하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르고 기다리면 부 메뉴가 뜨는 거죠. 자, 이것도 누르고 기다리면 떠요. 자, 이렇게 부 메뉴가 나온 다음에는 마우스의 손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 다시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툴을 바꿔주고요. 자, 사각형 툴은 말 그대로 사각형 선택, 원은 말 그대로 원을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이동 툴을 이용을 하면 사각형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 툴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선택 툴이에요. 라쏘 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선택 툴, 꾸불꾸불, 요렇게. 그렇죠? 이것도 이동 툴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자, 쉽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선택한 걸 해제해야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또 다른데 여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돼 있으면 여기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직 안 배웠지만 브러쉬 같은 걸로 칠한다. 여기는 이렇게 칠해져요. 하지만 여기는 안 칠해져요. 왜냐하면 포토샵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선택이 여기만 돼 있으니까 바깥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해제할 때는 선택 툴로 바깥쪽 선택한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쪽은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바깥쪽은 선택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해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선택을 할 수 있고 바깥쪽 클릭 해지,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다른 작업을 막 하다가 선택 해지를 하려면 또 일로 들어가서 또 클릭해야죠. 자, 이거 귀찮아서 안 되겠죠? 자, 2번 단축키 무조건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컨트롤 D, 컨트롤 D 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컨트롤 D는 여기에 툴 자체는 없어요. 그냥 이걸로 바깥에 클릭하면 컨트롤 D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컨트롤 D.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해제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선택 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폴리곤 라쏘 툴이라고 있죠. 좀 전에 했던 라쏘 툴이라는 것은 올가미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내 마음대로 그리기고요. 그 아래에 보면 폴리곤 라쏘라고 있어요. 이것은 자, 직선을 만들어줘요. 클릭하고 클릭하면 자, 이렇게 마우스에 붙어 있어요. 지금 마우스에 클릭한 상태가 아니에요. 손을 띈 상태예요. 자, 그래도 계속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또 여기다가 클릭. 또 여기 와서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직선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마우스를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가져다 대면 자, 이 라쏘 툴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딱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돼서 이렇게 구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자,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더블 클릭. 그러면 어때요? 시작과 끝점을 알아서 이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 구역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폴리곤 라쏘 말고 라쏘를 했잖아요. 이 라쏘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띄워요. 손을. 그러면 이어지죠. 예, 이것도 처음하고 끝을 이어주게 됩니다. 자, 라쏘는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자, 좌측 손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손을 띄면 이어지는 거고요. 폴리곤 라쏘는 그대로 그냥 클릭해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안에 넣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동 툴, 선택 툴 두 가지, 그 다음 라쏘와
폴리곤 라쏘까지 배웠네요. 자, 벌써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쉬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그렸잖아요.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지만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사각형, 그죠? 예,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요 옆에도 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쉬프트를 누릅니다. 자, 아까 분명히 정원과 정사각형 그릴 때는 쉬프트 누른다고 했는데 또 쉬프트냐? 자, 쉬프트는 기능이 여러 가지예요.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끝을 보면 자, 십자 표시 옆에 뭐가 보이죠? 플러스라고 나오죠.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얘 안 없어지네요. 그죠? 자,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해볼게요. 먼저 번 거 어디 갔어요? 해제돼 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리면 계속 먼저 번 건 해제돼요. 하지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먼저 번 그렸던 선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정원, 정사각형 그릴 때 쉬프트 쓴다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합치는 거를 했어요. 근데도 쉬프트였어요. 근데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됩니까? 아니죠. 쉬프트가 전혀 안 먹은 상태 같이 그리는 게 되죠. 쉬프트가 먼저 먹는 게 뭐냐 하면 합치는 게 먼저 먹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섞여 있을 때는 합치는 게 먼저 먹어요. 여기는 이미 이렇게 선택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합치고 뭐고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쉬프트 누르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지만 이미 선택된 구역이 있을 때는 정사각형보다는 합치는 기능이 먼저 먹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원보다는 합치는 게 먼저 먹네요. 그렇죠? 예, 쉬프트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각형, 정원 이런 거를 그릴 때 쓰는데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합치기 기능.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될 때는 뭐가 먼저 먹는다고 그랬죠? 합치기가 먼저 먹는다. 아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 라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라쏘를 쓸 때 그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여기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는 이 부분을 합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프트를 누르는 거예요. 자, 이 라쏘는 정원, 정사각형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쉬프트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지는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합쳐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 놨어요. 자, 그 다음 또 쉬프트를 누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또 합쳤어요. 또 쉬프트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또 합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딱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얘를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선택은 둘러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쉬프트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둘러싸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보세요. 여기 빠졌죠? 왜 그래요? 아까 선택을 할 때 이런 데는 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얘는 선택이 안 된 거죠, 지금. 네. 자, 요렇게 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붓으로. 근데 여기만 색칠을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선택을 해주려면 Shift를 누르고 구역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야 완전히 아니 선택이 전부 다 돼서 요걸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거는 여러분이 한두 번 써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화면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 포토샵을 이용하시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선택의 여러 가지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